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미국 채권 시장입니다. 네, JP모건 자산운용 캐시 베로의 분석을 좀 깊게 들여다볼 텐데요. 맞습니다. 노동시장의 그 숨겨진 신호부터 시작해서 연준의 셈법, 또 재정적자 문제까지. 네, 복잡하죠? 이 모든 변수들이 지금 어떻게 얽혀 돌아가는지 그 핵심만 딱 뽑아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이 시장을 움직이는 그 힘의 균형, 이걸 꿰뚫어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네. 첫 번째 퍼즐 조각인데요. 노동시장입니다. 보면 소비자 심리는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베로 매니저는 컨퍼런스 보드 노동 차이 같은 지표를 보면 뭔가 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 지표요? 일자리가 풍부하다 느끼는 사람하고 구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 그 비율 차이. 네, 바로 그거요. 근데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건 예전만큼 구직 시장이 뜨겁지 않다는 신호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겉보기엔 괜찮은데 속으론 약간씩 식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연준의 결정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그 냉각 신호가 핵심입니다. 그냥 고용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요. 이 미묘한 변화가 임금 상승 압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럼 인플레이션 압력도 약해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를 좀 만지작거릴 맹분이 생기는 겁니다. 아하. 근데 베로의 주장은 이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지표 때문에 실제 인하 시점은 좀 늦춰질 수 있어도 네. 이 숨겨진 냉각 신호 때문에 나중에는 오히려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역설적의 상황인 거죠. 흥미롭네요. 연준은 물론 지표 따라 신중하겠지만 이런 분석 때문에 베로는 연준이 결국 금리를 내린다면 지금 채권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군요. 겉과 속이 다른 노동시장이 연준에게 좀 예상 밖의 행동을 할 여지를 준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더라도 다른 쪽에서 채권 시장을 누르는 압력도 있잖아요. 네. 바로 그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베로 분석은 어떤가요?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 예상 범위도 제시했던데요. 3.75%에서 4.50%였죠? 맞습니다. 재정적자 우려, 이거 분명히 장기 국채 시장에는 부담 요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기간 프리미엄인데요. 장기 채권 보유에 대한 위험 보상이잖아요. 네. 베로의 시각이 좀 흥미로운 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그 재정적자 문제 있잖아요. 그게 이미 상당 부분 이 기간 프리미엄 형태로 장기 국채 수익률에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요? 잠깐만요. 이미 반영이 되었다면 왜 시장은 국채 발행 규모 같은 뉴스에 아직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게 정말 다 반영된 게 맞을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반영되었다는 게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네. 다만 이미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수익률이 더 크게 오르려면 훨씬 강력한 악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정도로는 안 움직인다? 네. 오히려 베로 분석은 수익률이 그 예상 범위 하단, 그러니까 3.75% 아래로 내려가려면 뭔가 명확한 촉매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요. 예를 들면 경기 둔화 같은 거요. 촉매제? 네. 이게 꼭 줄타기 같아요. 한쪽, 재정 위험 쪽으로 너무 기울면 수익률이 오를 수 있는데 반대쪽에서 당겨주는 힘, 그 경기 둔화 같은 촉매제가 없으면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위험이 양쪽에 다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균형이네요. 당신이라면 이 줄 위에서 어느 쪽을 더 주시하겠어요? 재정적자 이야기를 하니까 또 국채 발행을 담당하는 그 부채관리사무소, DMO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베로는 미국 DMO가 일본처럼 발행 전략을 좀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던데요. 이건 왜 중요한 변수인가요? DMO의 전략 변화는 시장의 수급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급에요? 네. 베로가 지적하듯이 만약에 미국 DMO가 시장 수요를 딱 고려해서 장기물 대신에 단기나 중기물 중심으로 국채 발행 패턴을 바꾼다. 네. 그러면 장기물 시장에 쏠리는 공급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겠죠? 물량 부담을 줄이는 거군요. 네. 결과적으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더 오르는 걸 막는 그런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 곡선이 상당히 가파른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더 가팔라지려면,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더 벌어지려면 베로 분석처럼 단순히 매수자 파업 같은 수급 요인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시장이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요인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경제성장 둔화 같은 거요. 그러니까 DMO의 발행 전략 변화 가능성? 이것도 장기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신이 꼭 눈여겨봐야 할 또 하나의 변수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캐시 베로의 분석을 통해서 미국 채권 시장의 여러 단면을 살펴봤습니다. 미묘한 노동시장 신호도 있었고 또 신중한 연준, 이미 가격에 반영된 재정 위험, 그리고 DMO의 잠재적 역할까지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네요. 네, 그렇죠. 여러 요인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베로의 시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채권의 가치는 생겨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한 확실한 촉매제를 기다리는 시점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딱 맞는 요약 같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 질문이 있습니다. 네. 베로의 분석처럼 현재 시장의 여러 위험 요인이 이미 가격에 어느 정도 녹아있고 시장이 수익률 하락을 이끌 촉매제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어떤 와일드 카드가 등장해서 그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상치 못한 변수요? 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시장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요. 당신은 어떤 예상 밖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이 시장을 지켜보시겠습니까?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